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자주 올라오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들은 주로 밤이나 외진 곳에서 벌어지는 미스터리한 사건들인데, 오늘은 그런 이야기 하나를 긴 버전으로 소개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몇 년 전 여름, 충청도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그날은 장맛비가 유난히도 거세게 내려들어가 거의 잠길 정도였습니다. 주인공인 민혁은 서울에서 직장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잠시 시골집을 방문했는데, 농촌의 정적과 자연을 느끼며 마음의 평화를 찾고자 했습니다. 비가 그칠 줄 모르자 민혁은 시골집에서 책을 읽다가 문득 어릴 적 친구들이 이야기하던 마을 근처에 버려진 폐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 집은 오랜 시간 버려져 있었고, 마을 어른들은 그 집에 귀신이 산다며 근처에 가지 말라고 경고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호기심이 동해 그 집을 꼭 한 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민혁은 장어와 우비를 챙겨 입고 그 집을 찾아 나섰습니다. 나무로 둘러싸인 컴컴한 오솔길을 따라 20분 정도 걷자 멀리 풀밭에 덮인 낡은 집이 보였습니다. 집은 완전히 황폐해져 있었고, 창문은 깨져 비바람에 시달린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민혁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집 안은 퀴퀴한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고, 바닥에는 잡동사니와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신경을 가다듬고 방 하나하나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끝쪽에 있는 작은 문을 발견한 민혁은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열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좁고 어두운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지하로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혁은 망설였지만 결국 손전등을 켜고 계단을 내려가 보기로 했습니다. 지하실은 매우 어두웠고 습기로 가득했습니다. 민혁은 손전등으로 바닥을 비추며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바람 소리인지 알 수 없는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혁은 순간 소름이 돋았지만 혹시 바람 소리가 아닐까 생각하며 계속 전진했습니다. 지하실 끝쪽에 다다르자 낡은 나무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혁은 상자를 열어보니 오래된 사진 몇 장과 일기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 가족이 이 집 앞에서 웃고 있었고, 일기장에는 그 가족의 일상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에는 공포에 질린 필체로 여기서 나가라는 글귀가 반복되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혁은 등 뒤에서 싸늘한 기운을 느꼈고, 뒤를 돌아보자 문득 시커먼 형체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모호했지만 민혁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급히 손전등을 흔들며 비명을 지르며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집 밖으로 나와서야 민혁은 진정할 수 있었고, 황급히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이후로도 민혁은 그 집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날의 기억이 점점 흐릿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그 집에서 또 다른 청년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민혁은 그 집과 관련된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여전히 그 집에 대의 입을 다물고 있었고, 이제는 그 길조차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그 집의 비밀은 아마도 영원히 수수께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늦은 여름밤, 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 글을 읽게 되었다. 그 글은 지금까지도 내 기억 속에 깊이 남아있다. 익명의 작성자는 자신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끔찍한 경험을 털어놓고 있었다. 그 당시 그는 10살이었다고 한다. 가족과 함께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로 이사를 갔는데, 그곳에서 시작된 한 기묘한 사건이었다. 마을은 꽤나 고즈넉했고, 여름방학을 맞아 아이들은 저마다 뛰놀기 바빴다. 새로 이사온 집은 꽤나 오래된 2층 목조 주택이었는데, 집의 모서리마다 고풍스러운 느낌을 물씬 풍기고 있었다. 특히나 집 옆에 있는 낡고 외딴 창고는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사온 첫날 밤, 아이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창고에서 낮고 흐릿한 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이는 잠에서 깨어났으나 그것이 단순한 꿈일 것이라 생각하고 넘겼다. 그러나 다음 날부터 연달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밤이 되면 창고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고, 가족들 모두 그 소리가 잘못된 배관에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아이는 시간이 갈수록 그 소리에 점점 더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그는 방의 창문을 통해 창고 쪽을 내다보게 되었는데, 그때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검은 그림자가 창고 안에서 서성이고 있었던 것이다. 아이는 두려움에 떨며 가족에게 알렸지만 어둡고 늦은 밤이라 누구도 창고를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 며칠 후 용기를 낸 아이는 낮에 창고를 혼자서 탐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의 손에는 플래시라이트가 쥐어져 있었다.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먼지가 가득한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다. 벽에는 오래된 물건들과 더불어 그가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호기심은 두려움을 이겼다. 그는 더 깊은 곳으로 향했다. 창고 맨 안쪽에는 작은 목재 상자가 놓여 있었다. 먼지에 쌓여 있었지만 누군가가 최근까지 손을 댄 흔적이 엿보였다. 상자의 뚜껑을 여는 순간 아이는 자신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이상한 문양이 그려진 종이들이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사진 속 인물들이 수도 없이 그의 가족과 닮아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사진 속 가족들은 다른 시대의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분명 그의 가족이었다. 아이가 그 사진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갑자기 창고의 조명이 꺼졌다. 손전등 불빛만이 그의 주변 어둠을 가르며 흔들렸다. 불현듯 등 뒤에서 싸늘한 바람과 함께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졌다. 두려움에 몸이 굳어졌지만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하려고 그는 용기를 내어 뒤돌아봤다.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텅 빈 창고 안 오래된 나무들이 삐걱이는 소리만이 울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사진에서 고개를 돌린 순간 갑자기 귀에 익숙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엔 훨씬 더 가까운 곳에서 더 분명하게. 놀란 아이는 반사적으로 밖으로 뛰쳐나갔고 그 후로는 그 창고에 가까이 가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그의 가족은 매일 밤 창고에서 흘러나오는 정체불명의 소리로 불면해 밤을 보내야 했다. 겁에 질려버린 나머지 가족들은 결국 몇 달 뒤 그 집을 떠나기로 결정했지만 아이는 그 이후로도 꿈속에서 그 창고와 그 소리를 종종 떠올리곤 했다. 이 이야기는 그가 나중에 직접 인터넷에 쓴 것이다. 그 마을 그리고 그 창고는 여전히 그곳에 있을지 모른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나는 그 글을 읽은 후 한동안 늦은 밤에는 인터넷 서핑을 피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곤 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교회 마을. 이름조차 잊힌 오래된 마을에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하나의 금기가 있다. 마을의 중심에서 약 3km 떨어진 숲속에 위주의 저택이라는 이름의 고풍스러운 집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집에는 오래전부터 아무도 살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주변을 일부러 피해 다녔다. 특히 해가 지면 그 집 근처에 가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이었다. 매년 가을이 되면 마을에서는 전설 하나가 더 생생하게 떠돌곤 했다. 저택에 얽힌 이야기는 이러했다. 몇 세기 전 이 저택에는 위주라는 이름의 사람이 살았다. 그는 마을에서 부유하고 권위 있는 인물이었는데 어느 날 이후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와 동시에 마을 사람들은 저택에서 이상한 소리가 밤마다 들려온다고 했다. 시간이 흐르며 그 저택은 완전히 버려졌지만 가을, 밤이 되면 다시금 기괴한 이야기들이 들려왔다. 누구도 이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않았지만 집 근처를 지나면 식은땀이 흐르고 이유 모를 불안감이 엄습해오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 전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도시에서 그 마을로 여행을 오게 되었다. 그들은 공포 이야기나 괴담에 흥미가 많았고 마을 사람들에게서 그 저택의 이야기를 전해 듣자마자 호기심에 불타올랐다. 마을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에게 밤에는 절대로 저택에 가면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그들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바람이 차갑게 부는 어느 늦가을의 밤, 젊은이들은 저택으로 향했다. 달빛조차 흐릿한 그날 밤 그들은 손전등 불빛에 의지한 채 저택의 문을 열었다. 오랜 시간 방치된 집은 곳곳이 거미줄로 덮여 있었고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한참을 둘러보던 그들은 저택 중앙에 있는 계단을 발견했다. 계단 아래에는 지하로 이어지는 입구가 있었고 그곳에서 차가운 한기가 올라오고 있었다. 호기심이 강했던 그들은 지하실로 내려갔다. 계단을 내려갈수록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고 주위는 점점 어둡고 음산한 느낌이 들었다. 마침내 계단의 끝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낡고 커다란 문 하나를 발견했다. 문을 열자 그 안에는 오래된 책들과 작은 알 수 없는 유물이 가득한 방이 나타났다. 그때 문이 뒤에서 펄컥 닫히더니 방 안에 등불이 하나 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순간 그들 중 한 명이 외쳤다. 여기 뭔가 이상해. 그의 외침과 동시에 방의 공기는 갑자기 묵직해지며 그들 주변에 있는 물건들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겁에 질려 다시 돌아가자 했지만 방에 어딘가에서 낮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기까지 온 것을 환영한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 순식간에 방 안은 혼돈에 빠졌다. 물건들이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들을 쫓기 시작했다. 젊은이들은 겨우 힘을 내어 방을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저택 내부의 구조는 이상하게 변해 있었다. 그들은 반복해서 같은 복도를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그들의 탈출 노력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고 그날 이후로 그들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더더욱 저택 근처로 가길 꺼리게 되었으며 위주의 저택은 그저 하나의 전설로만 남게 되었다. 하지만 매년 가을이 되면 저택 근처를 지날 때마다 많은 이들은 설명할 수 없는 차가움과 불길한 느낌을 여전히 느낀다고 한다. 위주의 저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며 그 비밀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혹시라도 그곳을 탐험하려는 누군가가 있다면 마을 사람들은 단 한 조언을 남긴다. 밤에는 절대로 저택에 들어가지 말라.